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이거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기본적인 사항인데 핵심 사항이죠. 근데 정보처리 기사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는 그 질문 같은 걸 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근데 통신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다 보면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나오는 이 용어 때문에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는 그렇게 심도 있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부를 할 때 기본되는 베이스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모두를 하지 않고 아날로그 하나만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워낙 어렵고 그 다음에 깊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힘든 과목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날로그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죠. 정보가 전송되기 위해서는 전자기 신호로 변환되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로 변환되어야 되죠. 데이터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 될 수 있다. 분명히 말했지만 아날로그 신호는 이런 신호고 디지털 신호는 이런 신호입니다. 파형이 틀릴 뿐이지 둘 다 전기라는 거죠. 이건 똑같다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여러 전압값을 가지면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신호를 아날로그, 연속적으로 변하죠.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로 하고 미리 정해진 전압의 값 5V, 0V 값 유한계 하나, 둘, 셋 이게 셀 수 있죠. 이게 유한계죠. 신호를 갖는 게 디지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연속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이게 몇 개인지 몰라요. 그냥 무한대죠. 근데 얘는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다는 거죠. 유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신호. 데이터 통신에서는 흔히 아날로그 신호는 주기 신호를 사용한다. 디지털 신호는 비주기 신호를 사용한다.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주기 신호가 뭔지 비주기 신호가 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날로그 시그널, 이 디지털 시그널. 위에서 설명드렸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신호. 자연계에 포함되어 있는 연속적인 파형인 아날로그 신호는 주기 신호와 비주기 신호로 분류할 수 있다. 주기 신호는 다시 정연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파죠. 사인파. 비정연파로 분류할 수 있다. 비정연파에는 계단파, 직선파, 삼각파 등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컴퓨터 내부에 클럭 파형이 있다. 이 그림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죠.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아날로그 신호는 주기 신호와 비주기 신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 신호는 정연파 신호와 비정연파를 알 수 있죠. 정연파가 사인 웨이브죠. 사인 웨이브.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이런 모양의 아날로그 신호들, 이게 정연파고 비정연파는 계단파가 있습니다. 계단파. 직선파 이런 모양이죠. 삼각파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그냥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기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주기 신호가 뭔지 비주기 신호가 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 신호, 주기 아날로그 신호. 연속적으로 반복된 패턴으로 구성된다. 연속. 이런 식이 다 연속인데 반복된 패턴을 가진다는 거죠. 사이클이 있는데 하나의 완성된 패턴. 이 사이클이 뭔지 또 뒤에 또 설명을 드리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항상 반복을 해야 되니까 얘기해보죠. 이게 아날로그 신호인데 이 모양이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모양 이게 사이클이죠. 한 사이클. 이게 한 사이클.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똑같은 모양이 또 시작되잖아요. 이렇게. 맞죠? 이게 또 한 사이클. 여기서부터 또 똑같은 모양이 또 생기죠. 이게 한 사이클. 예. 하나의 완성된 패턴. 하나의 패턴. 이게 하나의 패턴이죠. 예, 패턴. 패턴이라는 게 일정한 규칙을
가진다는 거죠. 패턴이 일정한 규칙을 가진다. 자, 여기 보시면 주기 신호가 있죠. 신호가 일정하죠. 신호가 일정하잖아요. 이게 주기적인 신호고 이게 디지털 신호죠. 주기적인 디지털 신호. 그리고 이 부분의 그림이 똑같잖아요. 이게 하나의 그림과 그 다음 그림이 이게 똑같죠. 이게 패턴을 가진다는 거죠. 예, 사이클. 한 사이클을 가진다는 거지. 예, 이걸 사이클이라고 보는 거죠. 자, 비주기 신호. 시간에 따라 반복된 패턴이라 사이클이 없이 변하는 거죠. 일정한 패턴이 없어요. 그냥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신호는 반복된 패턴이 없다. 예를 보시면 알겠지만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요. 주기적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디지털 신호를 보면 확실한데 1이 이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1이고 이게 0이라고 치면 1에 얘보다 두세 배는 더 크잖아요. 이게 패턴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얘의 넓이가 이건데 얘는 엄청 넓잖아요. 이렇게 주기가 없는 게 비주기 신호입니다. 주기 신호는 일정했잖아요. 위에 보시면 주기 신호는 폭도 일정하고 높이도 일정하잖아요. 진폭도 주파수도 일정하잖아요. 자, 여기서 핵심은 정연파예요. 지금 우리가 아날로그는 주기 신호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비주기 신호는 놔두고 정연파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죠. 정연파에 대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번엔 정연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파의 세 가지 특성. 정연파의 특성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정보통신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정연파고 여기에 나오는 진폭, 주파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파, 사인파죠. 아날로그 주기 신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세 가지 특성으로서 진폭, 주파수, 유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관된 지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진폭, 주파수, 유상. 이게 정연파의 특징 세 가지고 가장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지만 앞으로 많은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폭, 앰플리튜드, 주파수, 프리퀀시, 위상, 파스. 이게 뭔지 이제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이제 1번 진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의 크기나 또는 세기를 나타내며 다니는 볼트이다. 예를 들면 음성의 크기가 진폭이다. 먼저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신 후에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이게 진폭이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 이게 진폭이라는 거죠. 진폭. 이게 앰플리튜드입니다. 진폭. 그리고 강한 시그널, 약한 시그널. 강한 앰플리튜드, 약한 앰플리튜드. 이 높이에 따라서 높이가 낮으면 약한 앰플리튜드, 진폭이고 이 신호가 세면 이 신호가 뭐겠습니까? 이 신호, 볼테이지죠. 볼트가 높으면 이게 5볼트고 이게 1.5볼트라고 하죠. 1.5볼트. 그러니까 전기의 볼트가 높으면 이게 앰플리튜드라는 거죠. 볼트 크기. 사람의 목소리를 보면 그냥 지금 제가 그냥 약하게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진폭 이건 약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소리를 꽥 지르잖아요. 그럼 이게 진폭이 높아지잖아요. 이게 강한 진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돌아가서 다시 진폭에 대해서 읽어보죠. 진폭, 앰플리튜드. 신호의 크기나 또는 세기를 나타내며 세기, 목소리를 지른다, 목소리를 안 낸다. 세기, 다니는 볼트입니다. 볼트. 예를 들면 음성의 크기가 진폭이다. 소리를 크게 내는 거, 작게 내는 거. 신호의 높이를 말한다. 높이, 헤이트. 이걸 말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위드. 이건 프리퀀시라고 하는 거죠. 맞죠?
예. 특정 순간의 신호값이다. 전압 또는 전류, 전력이라고 한다. 여기 보면 이게 진폭, 이게 주기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정연파 주기신호 모양이 똑같잖아요.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주기잖아요. 주기라고 하는 거죠. 주기라고. 주기. 페리오드. 이 말 많이 쓰거든요. 페리오드. 주기. 주기라는 거. 그리고 주기는 T로 표시된다는 거. 그 다음에 프리퀀시. 주파수가 있고 주파수는 F를 쓰죠.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예. 이게 진폭이었어요. 진폭은 높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기와 주파수의 관계죠. 자, 주기. 이게 한 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 신호잖아요.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똑같은 모양의 그 패턴 하나, 이걸 주기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모양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모양이 일치하잖아요. 그때 이 패턴 하나, 이걸 주기, 페리오드라고 칭하죠. T. 그에 반해서 주파수는 뭐냐면 이런 모양이 이 주기가 1초 동안에 몇 번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F는 1초 동안에 이 동일한 주기가 몇 번 나타나느냐, 몇 번. 1초 동안에 주기의 수가 프리퀀시, 주파수죠. 주파수. 이쪽으로 가면 주파수.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기와 주파수. 주기는 페리오드, 주파수는 프리퀀시. 주기는 T로 표시됩니다. 하나의 사이클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시간. 하나의 사이클. 주기 신호를 보잖아요. 이 주기 신호를 보는데 이게 이 모양 하나하고 다시 이 모양 하나가 일치하죠. 또 이 모양 하나가 일치하죠. 이때 이 모양 하나의 패턴. 이게 주기라는 겁니다. 주기. 그에 반해서 주파수는 주기의 역수라고 표시를 할 수 있는데 1초 동안에 완성되는 주기의 횟수. 맞죠? 주기가 1초 동안에 이 몇 번 발생하느냐 또는 1초 동안 생성되는 신호 주기의 수. 이해되셨죠? 주기가 뭔지, 아니 주파수가 뭔지, 이 주기, 이 패턴이 1초 동안에 몇 번 발생하는지.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입니다. 주파수는 T분의 1로 표시될 수 있고 주기는 F분의 1. 이 식을 보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 주기는 F분의 1. 이 F가 뭡니까? 1초 동안에 이 주기가 몇 번 반복되는지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는 그때 프리퀀시 1초 동안 프리퀀시가 발생하는데 그때 주기가 몇 번 반복되느냐. 그러니까 그 주기는 프리퀀시 분의 하나라고 표시할 수 있잖아요. 이 하나. 이걸 주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T는 F분의 1. 그 다음에 이 공식은 바꿀 수 있잖아요. F는 T분의 1. F는 T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수학 공식에 따라서 이 두 개는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T는 이 주기는 F 1초 동안에 발생하는 그 1초 동안의 그 주파수분의 하나가 주기잖아요. 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하고 얘 두 개는 이 치환이 되기 때문에 F는 T분의 1로 표시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런 문제 심도 있는 아주 좀 깊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 자, 한번 볼까요? 위상이 있고 페리오드, 주기를 구하는 거죠. 보시면 1초 동안 여기가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발생한 주기입니다. 주기가 몇 번 발생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초 동안에 12번의 주기가 발생했죠. 주기가. 그래서 12Hz라고 표시하는 거죠. 12Hz. 프리퀀시는 12Hz고 그 다음에 주기 T는 F분의 1이니까 12Hz분의 1이면 T가 나오겠지. 이렇게. 페리오드가 나오겠죠. 자, 이건 이제 1초 동안에 나오는 거죠. 자, 1초 동안에
주기가 몇 번 나옵니까? 같은 패턴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래서 프리퀀시는 6Hz가 되는 거죠. 그리고 페리오드는 6분의 1이 되는 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는 시간에 대한 신호의 변화율이다. 짧은 기간 내의 변화는 높은 주파수를 의미하며 긴 기간에 걸친 변화는 낮은 주파수를 의미한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고주파다, 저주파다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1초 동안에 이 변화된 수가 많으면 고주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1초 동안에 변화되는 이 주기가 몇 번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 저주파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파. 고주파하고 저주파의 차이죠. 1초라는 기간 안에 주기가 몇 번 일어나느냐, 이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느슨하게 나오면 이게 저주파, 1초 동안에 이게 많이 나오면 고주파. 그 다음에 고주파는 1초 동안에 클럭의 그 주기가 많이 변하니까 여기에 정보를 많이 실어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고속으로. 그에 반해 저주파는 1초 동안에 보내는 데이터의 양이 적기 때문에 저속이겠죠. 속도가 느리겠죠. 맞죠? 예.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주파수가. 이걸 보고 고주파냐 저주파. 고주파면 신호를 많이 보낼 수 있다. 정보를 많이 실어 보낼 수 있다. 저주파면 신호를 적게 보낸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아까 앰플리튜드 위상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데, 이게 세기가 볼테이지가 크면 멀리 보낸다. 아주 멀리 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볼테이지가 5V면 1km 보낼 수 있고 1.5V면 100m 밖에 못 보낸다. 이건 이제 얼마큼 많이 보낼 수 있는지 그 세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위상이. 그 다음에 프리퀀시는 정보를 얼마나 실어 보낼 수 있느냐, 적게 실을 수 있느냐, 정보를 많이 실을 수 있느냐, 이 프리퀀시는. 맞죠? 그러니까 위상이란다. 그 진폭은 정보를 얼만큼 멀리 보낼 수 있느냐를 가지고 있는 거고, 프리퀀시, 주파수는 정보를 얼만큼 보낼 수 있느냐, 많이 보낼 수 있느냐, 같은 시간 안에 많이 보낼 수 있느냐, 적게 보낼 수 있느냐, 정보의 양이 들어가 있는 거죠. 주파수가. 그래서 주파수가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주파면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거고, 저주파면 적은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예. 여기 주파수와 주기의 관계입니다. 주파수, 1초 동안에 나오는 그 주파수 안에서 하나의 패턴이 주기죠. 하나의 패턴이 주기죠. 예. 그리고 이거는 역수죠. 바꿀 수 있죠. 그래서 F는 T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위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상. 이미 시간에서 반송파 사이클의 상대적인 위치를 의미한다. 단위는 디그리. 위상, 반송파, 이런 파죠. 이런 파. 이런 사이클의 상대적인 위치. 그 상대적인 위치라는 게 어떤 게, 여기 이 위치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이 위치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이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위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그널이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가 상대적인 위치를 말하는 거죠. 시간 영시에 대한 파형의 상대적인 위치를 말한다. 영시. 여기서 상대적으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위치를 말하는 거죠. 시간축에 따라 앞뒤로 이동될 수 있다.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시간축에 따라서. 이게 시간축 T거든요. 타임. 첫 사이클의 상태를 표시한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위상은 주파수의 시작 위치예요. 맞죠? 여기서 시작하면 위상이 0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작한다면 위상은 90도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위상이 180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하면 270도죠. 아시겠습니까? 이건 그림을 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게 몇 도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거든요. 위상이 중요한 것은 이거죠. 위상이 중요한 것은 상태를, 네 가지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0도로 시작되면 00, 90도로 시작되면 01, 180도로 시작되면 10, 270으로 시작하면 11, 이렇게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자, 프리퀀시를 보죠. 프리퀀시하고 위상의 차이점은 프리퀀시 이렇게 가죠. 이때 1이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 이렇게 다시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얘가 좀 나쁜 애가 되겠네. 아니, 나쁜 애가 아니라 조금 이해하기 힘든 애가 되겠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주기가 있을 때, 이 정연파가 있을 때, 이 사인파가 있을 때, 이게 1이고 이게 0이고 이게 1이고 이게 0이고 이렇게 일령만을 표시할 수 있잖아요. 주파수는. 근데 주파수에 위상이 들어와 버리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냐면, 자, 먼저 이 주파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게 00이다. 그 다음에 이 주파수가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10이다. 그 다음 이 주파수가 또 들어오는 거죠. 이 주파수가 들어와 버리면 11이다. 이래서 10, 그러니까 주파수로는 10으로 밖에 표시가 안 되던 게, 안 되던 게, 이런 신호들하고 복합적으로 들어가니까 같은 주기에, 그러니까 제 말은 말입니다. 이 한 주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가 0, 1 밖에 없는데 이 한 주기에 2비트를 표시할 수 있는 거죠. 2비트 아니면 4비트, 8비트, 16비트. 그러니까 이 하나의 주기, 하나의 T 안에 0 또는 1밖에 표시를 못했던 것이 4비트, 8비트, 2비트, 4비트, 8비트, 16비트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가지수를 증가시켜 주는 거죠. 이 위상의 변화에 따라서.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저도 더 깊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파수 대역의 종류. 음성은 300에서 3400Hz.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자, 1초라는 시간이요. 1초라는 시간. 1초라는 시간에 사람이 목소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300번, 이 주기가 300번 또는 3400번이 이 주기가 생긴다는 거죠. 똑같은 주기가 3400번이. 아시겠나요? 300에서 3400번이 생기는 거죠. 자, HF는 하이 프리퀀시. 이건 1초 동안에 3에서 3 메가헤르츠. 메가가 10의 3승이죠. 그리고 VHF는 베리 하이 프리퀀시. 30에서 300 메가헤르츠까지. 아시겠죠? 같은 시간에 정보를 더 많이 실어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정보를 보낸다는 거죠.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 슈퍼 하이 프리퀀시. 얘는 정말 많은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똑같은 1초 안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영화 한 편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영화 한 편, 뭐 이 정도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주파수에 따라서. 예. 자, 대역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역폭. 복합 신호의 대역폭은 신호에 포함된 최고 주파수와 최저 주파수 사이의 차이를 말합니다. 대역폭이죠. 대역폭. 여러 개의 신호, 복합 신호, 여러 개의 신호를 동시에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주파수에 따라서. 이런 말이죠. 이 뒤에서 보면 또 그림이 있을 텐데, 여기 보면
5000Hz하고 1000Hz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신호를 같이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밴드위스는 최고 주파수, 최저 주파수의 차이가 밴드위스가 되는 거죠. 밴드위스가, 대역폭이. 최고 주파수 1초에 5000번, 최저 주파수 1초에 1000번 사이의 간격, 이게 대역폭이라는 거죠. 이 대역폭에 대해서는 언젠가 심도 있게 한번 다뤄봐야 될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정보 처리 기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만 하죠. 대역폭을 어떻게 구하는지. 최고 주파수에서 최저 주파수를 빼면 그때 밴드위스 대역폭이 나온다는 거죠. 프리퀀스. 오늘은 그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이해하기가 난해하고 수학적인 공식이 많이 나와요. 근데 대역폭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한번 깊게 한번 파고들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이 대역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